네, 첫 번째 세션의 두 번째 발표는 롯데홈쇼핑 진호 디지털 사업 부문장님께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유통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본의 아니게 강의들을 최근에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만큼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강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굳이 말하면 한 9년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백화점에서 홈쇼핑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본인만의 현실에 대한 왜곡장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잘 되고 있고 더 잘 될 것이고 비록 수치들이 일부 안 나오는 게 있지만 바른 성장을 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수원을 경유해서 내려오는 3시간짜리 KTX를 타고 내려왔는데 3시간 내내 사실은 책도 읽어야겠다, 자료도 봐야겠다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사실은 조금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자. 가능하면 좀 나가게 되면 이런 데 보게 되면 조금 더 과장하고 싶잖아요. 훨씬 더 잘하는 거 위주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 제가 하고 있는 걱정들, 제가 하고 있는 염려들, 지금 머리에도 지금 염려가 한 90개 정도 있는데 그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받고 싶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저희 이제 홈쇼핑 회사지만 홈쇼핑 회사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자료가 한 60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고자 하고 있는 큰 개론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강론들은 좀 말씀드리지 말자. 왜냐하면 저희가 굳이 말하는 벨리곰이라는 캐릭터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루시라는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과정들을 굳이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데 가서 강의하면 늘 듣는 얘기가 홈쇼핑에서 TV 홈쇼핑만 잘하면 되지 왜 이런 거 하시죠? 보시면 저희가 루시라는 디지털 휴먼도 만들었고 벨리곰이라는 벨리곰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핑크빛 곰도 만들었고 와이드 아이2라고 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된 플랫폼도 만들었고 그리고 AR, VR 서비스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사실 게임도 하나 개발하고 있거든요. 게임도 이런 시도들을 왜 하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홈쇼핑에서 왜 이런 걸 하죠? 왜 이런 걸 도대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저희는 사실 홈쇼핑이라는 회사의 업을 좀 재정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홈쇼핑이라고 하면 딱 이렇게 되겠습니다. 케이블 IPTV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시청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고객들이 전화,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하고 비대면으로 무점포 유통하는 사업입니다. 홈쇼핑에서 많이 주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롯데 홈쇼핑의 고객이야, 나는 GS 홈쇼핑의 고객이야라 생각하시는 고객들 거의 없습니다. 우연히 우영우나 예를 들어서 TV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끝났는데 어떤 CF를 보다가 재미가 없어서 보기 싫어서 그래서 우연히 그냥 채널을 돌리다가 그럴 때 재핑이라고 하는데 그 재핑 과정을 통해서 우연히 걸렸는데 평상시에 보고 싶었던 상품이었고 우연히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집에 이제 주문해서 오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굉장히 많이 반품하시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쇼테드라고 하는데 아마존은 롱테일에 돼갑니다. 잠깐만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예. 아마존은 그러니까 롱테일인데 저희는 쇼테드입니다. 왜냐하면 홈쇼핑 비즈니스가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소수의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해서 이익을 거두고 실제 롱테일로 들어오는 고객들한테는 트래픽과 매출을 가져오는 두 개의 비즈니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승인 사업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재승인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 기준으로 특별하게 사실은 못해도 어쨌든 연간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를 벌일 수 있는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요거 이제 8월달에 끝났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이 드라마를 봅니다. 저희 딸내미하고 저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고 여기 나왔던 선우정아의 노래를 아직도 듣고 있는데요. 사실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셨겠죠? 대부분 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했던 채널이 ENA라는 채널이었거든요. 아마 KT 계열사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다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KT의 ENA라는 채널 통해서 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 사실은 저희는 리테일에도 속해 있지만 미디어에도 속해 있거든요. 미디어 산업에도. 저희가 속한 이 산업 속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6년 전에 홈쇼핑에 넘어왔습니다. 6년 전에만 하더라도 저희의 경쟁 상대는 누구였냐? GS, CJ, 현대홈쇼핑. 저희 경쟁 상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상생을 위한 파트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저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TV를 안 보세요. 그죠? 저희는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TV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이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쇼테드 사업이라고. 기본적으로 TV를 우연히 보다가 얻어 걸리는 상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들이 일어나는데 물론 어떤 쇼호스트의 고정 고객이 팬일 수 있습니다.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최유라가 굉장히 유명한 쇼호스트죠. 그죠? 그래서 TV 홈쇼핑은 사실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TV 시청 시간도 감소하고 있고 좀 깨졌는데 채널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업태의 침투. 아까 지금 파괴적 커머스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딱 제가 보기에는 TV 홈쇼핑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TV 홈쇼핑은 굳이 말하면 우리끼리 경쟁하고 있지 않거든요. 고객들의 시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저희는 경쟁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집에 가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집에 가서 TV를 잘 안 봅니다. TV로 뭘 보냐면 다 유튜브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쉽게 TV에 있는 컨텐츠조차도 TV 채널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 보는 게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고객들을 계속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고객들의 쇼핑 행태까지도 바꿔주고 있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고객들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에는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연배가 나오는데 사랑이 뭐길래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대장금 이런 거 볼 때 되면 정말 전국이 들썩들썩하고 그 시간 그죠? 반드시 본방사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고객들이 이른바 빈지 워칭이라고 한 번에 몰아보죠. 넷플릭스나 뭐 왓츠나 수많은 어쨌든 OTT를 통해서 고객들의 TV를 영상을 시청하는 행태 자체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지금 내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딴 걸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시간에 내가 그걸 볼 이유가 없죠. 한꺼번에 몰아서 보면 되니까. 그 TV 홈쇼핑은 저희는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닝 플랫폼이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이 스티븐 앨럽이 노키아에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는 지금 버닝 플랫폼 위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는 TV 홈쇼핑이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불타는 플랫폼 위에 있는데 여기서 그대로 우리가 장렬하게 산화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과감하게 정말 저 칠흑 같은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생존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뛰어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할지 이 고민 그 와중에 사실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분야 이게 제 고민들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TV 홈쇼핑 지금은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로 어쨌든 꾸준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머지않아 고객들은 크게 바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기대해 있는 TV라는 플랫폼 자체가 더 이상 우리한테 큰 힘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저희의 뉴 비전은 왼쪽이었거든요. 보시면 되죠. 이전 보시면 2018 비전 해가지고 아시아 넘버원의 글로벌 홈쇼핑이 저희의 원래 비전이었습니다. 원래 비전이라는 것은 회사마다 비전 있으시겠지만 비전은 보통 액자에 딱 붙어 있고 아무도 안 보고 먼지 끼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을 바꾸는 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우리가 TV 홈쇼핑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회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의 본질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했냐면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는 정말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미디어 커머스 컴퍼니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생존하기가 어렵겠다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정말 다양한 미디어 커머스 컴퍼니로서의 전환 저희는 그게 일종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전환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렇다면 이제 미디어 커머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미디어 커머스라는 말은 사실은 컨텐츠 커머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그냥 PPL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미디어 커머스는 미디어
커머스지 않습니까? 고객이 머무르는 채널 그 어디에서라도 매력적인 컨텐츠를 제공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발견해서 쇼핑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큐레이션 상거래. 이커머스의 고민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더 편리하게, 더 값싸게, 더 빠르게 고객들한테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만 그 길은 가면 갈수록 레드오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죠. 저희는 이제 그 시장을 굳이 말하자면 목적형 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적형 시장. 무슨 말씀이냐면 고객들이 온라인에 들어갈 때 이렇잖아요. 보통 내가 무언가를 살지 정하지 않고 그냥 오프라인 스토어에 이제 굳이 말하면 아이쇼핑 하러 가듯이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온라인 쇼핑 하러 갈 때는 이런 상품을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 대부분 그런데 저희는 그 시장이 우리의 미래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잠시만요. 제가 입이 마른데.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전통적인 이커머스가 제공해주는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을까? 그 시장을 저희는 발견형 커머스 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이 무엇을 살지 모르지만 가서 정말 새로운 상품을 사는 그 즐거움들을 맛볼 수 있는 그 쇼핑의 즐거움. 아까 정현승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보물찾기의 경험들. 제가 그런 보물찾기의 경험들 사실 아마존 북스토어에서 했거든요. 아까 이제 아마존 말씀도 하셨지만은 저 이제 아마존 북스토어에 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아마존 북스토어를 제가 이제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북스토어가 이제 아마존이 처음으로 이제 북스토어를 오픈했다 해가지고 제가 그해 바로 달려가서 봤습니다. 저는 이제 저 이제 어쨌든 이제 오프라인을 했고 온라인 하는 사람으로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오프라인을 어떻게 적용하고 오프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워싱턴 대학교 바로 그 옆에 있었던 되게 이제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던 아마존 북스토어 1호점이었었는데 딱 가서 처음 느꼈던 건 뭐였냐면 생각보다 크지 않다. 두 번째는 뭐냐? 책들이 전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근데 책들이 어떻게 전시되어 있냐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보문고나 영풍고 하면 책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책들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씀이면 책이 전면에 전시되어 있고 그 밑에 모두 다 쇼카드가 써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가서 그걸 사온다 한다니까 저희 와이프가 좀 사와라. 딸을 위해서 이런 책들을 사와라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사실은 거기 와이프가 시켰던 그 책은 하나도 사올 수 없었고 그 밑에 훨씬 더 많은 책을 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자 소녀라면 평생에 걸쳐서 꼭 한 번을 읽어봐야 될 단 한 권의 책. 별점 4점. 안 살 수가 없죠. 그죠? 딸바보인 저로서는.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이 오프라인 스토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오프라인 스토어는 굳이 말하자면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목적하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예산 뜻밖의 경험들, 뜻밖의 쇼핑의 즐거움들. 우리가 전 세계 큐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수많은 별점의 우수한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저희는 우연히 거기서 하나 걸리지만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미디어 커머스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보시면 홈쇼핑의 업의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금 홈쇼핑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물 하나 먹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 3C 전략을 통해서 미디어 커머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고객이 머무르는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컨텐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품이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고객들한테 매력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고 컨텐츠를 통해서 실제 컨텐츠를 사랑하는 고객들을 모으고 컨텐츠를 기반으로 커머스를 만드는 이 전략만이 저희 미디어 커머스 홈쇼핑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롯데 홈쇼핑은 미디어 커머스를 넘어서 컨텐츠 회사로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린 뭘 하고 있냐면
이게 저희가 다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플라이 휠인데 저희는 컨텐츠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커머스를 만드는 이 3C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회사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컴퍼니를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세 가지의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부 다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머시브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몰입형 컨텐츠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저희가 AR, VR이라든지 메타버스 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품률을 줄이지?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의 디지털 전환, 저희의 DT의 근본적인 어쨌든 고민과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고객 관점에서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쇼핑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받았던 문제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반품률을 줄이지? 홈쇼핑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가 언택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상품들을 홈쇼핑에서 본의 아니게 많이 삽니다. 근데 대부분 다 반품들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쇼호스트가 말했던 그 상품들이 자기한테 휘트한 줄 알고 샀다가 뭐 굳이 말하면 금방 반품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번은 진짜 딱 입어봤는데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하더라고요. 왜 반품이냐 물어봤더니 옷이 무겁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옷의 무게를 굳이 말하면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품률은 홈쇼핑이 해결해야 돼요. 온라인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AR 서비스, 그리고 VR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메타버스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3C라는 것은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저희의 전략인데 저희는 이런 몰입형 서비스, 몰입형 컨텐츠들을 통해서 실제 고객들이 이 공간 안에서 하나의 게임형 공간, 커뮤니티까지, 메타버스 커뮤니티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 컨텐츠입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를 저희가 만드는데 이런 고민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벨리곰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벨리곰이라는 그 캐릭터를 제가 팀장 때 만들었었고 루시라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휴먼도 만들었는데 벨리곰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사실은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V커머스,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은 상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상품도 중요한 상품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포맷, 재미가 있어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상품과 컨텐츠를 전달하는 스피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굉장히 매력적인 인플루언서를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벨리곰이라는 컨텐츠를 그리고 벨리곰이라는 캐릭터를 벨리곰이라는 인플루언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18년도에 만들었는데 한 5년 동안 저희가 만들었고 75만 명에다가 유튜브 구독자는 9만 명을 했습니다. 현재 벨리곰 사업 로드맵은 저희가 지금 시작은 저희가 현재 한 돈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현재 지금 밸류는 한 2천억 정도의 구독자는 100만 명을 모았고 저희 목표는 2026년까지 저희 이 벨리곰 캐릭터의 가치를 1조까지 늘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밑에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플레이 버튼 한번. 플레이 버튼 혹시 안 되시나요? 왼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 혹시 안 되시나요?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뭘 했냐면 벨리곰을 만들고 저희가 18년도에 만들고 계속 독자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제 저희가 모은 찐팬들, 저희가 모은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NFT라는 걸 한번 발행해 봤거든요. 실제 NFT를 통해서 저희가 오픈시에서 저희가 8월 18일 날 민팅을 했는데 실제 0.5초 만에 완판을 했고 저희는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었냐면 아까 저희가 생각하는 미디어 커머스의 마스터 플랜은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커머스까지 전환되는 새로운 플라이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굳이 말하면 POC를 실험해봤고 한번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벨리곰은 18년도부터 꾸준히 컨텐츠를 꾸준히
주마다 2편씩 찍어내서 지금까지 약 한 100만 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했고 독자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벨리곰의 가치와 같이 함께 투자해주고 이 벨리곰의 가치에 따라서 같이 우리와 함께 줄 수 있는 진정한 투자자들을 모으는 그 방법으로 블록체인 NFT를 사용해 봤는데 그 결과 실제 적지 않은 성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실은 굳이 말하면 매출 기준으로 한 40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재판매까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내부의 수익으로 돌리기보다는 고객들한테 홀더들한테 적극적으로 돌려서 새로운 형태의 어쨌든 이런 커뮤니티를 고객 기반의 어쨌든 다오를 만드는 데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디지털 휴먼 루시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민이 어떤 거였냐면 오른쪽 하단 보시면 TV 홈쇼핑 보시면 저렇게 이제 저는 이제 피팅하는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 대체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저희 이제 디지털 휴먼이 시작됐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희는 벨리곰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AR, VR 서비스를 도입해야지, 가상 모델을 만들어봐야지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내부에 있는 어떤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고민이 뭐였냐면 생각보다 저희가 과연 이런 가상 모델, 디지털 휴먼이라는 게 먹힐까? 근데 실제 MZ 세대들, 특히 이제 Z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아바타 복장을 하고 아바타로 실제 소통을 하고 아바타 하면 보통 그 뒤에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디지털 네이티브한 세대들을 위한 아바타 사업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디지털 인플루언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과정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런 과정들 궁금하시면 나중에 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를 만들었습니다. 루시는 저 유통업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한 10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고 광고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돈 벌려서 시작한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내부에 있는 피팅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광고 제안도 들어왔고 글로벌 광고도 찍고 최근에는 어쨌든 쌍용자동차 토레스의 모델로도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BM이 되는구나, 워킹하는구나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치는 저희가 향후에 지금은 그냥 저희가 대형 모델을 써가지고 그 위에다가 어쨌든 VFX를 입히는 방식인데 실제 소통 가능하고 대화 가능한 모델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저희 컨텐츠는 저희 첫 번째 컨텐츠는 이머시브 컨텐츠에서 몰입형 컨텐츠, 두 번째는 저희가 인플루언서 컨텐츠, 세 번째는 저희가 크리에이터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고민은 뭐였냐면 실제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걷게 해줄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MZ 세대들이 잠시만요. 입이 계속 말라서 MZ 세대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이커머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이제 저희가 하던 전통적인 방식 이커머스는 굉장히 고루하고 새로운 형태의 이커머스, 특히 말하는 크리에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플루언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이커머스,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이런 커머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터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은 코모 크리에이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굉장한 기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전문가나 예술가들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누구나 쉽게 틱톡에서, 누구나 쉽게 유튜브에서, 누구나 쉽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크리에이터를 그리고 유튜버를 희망하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접목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저희가 크리에이터 커머스 플랫폼이 와이드하고 아이트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는 이머시브 컨텐츠도 만들고 실제 인플루언서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실제 인플루언서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팬들을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실제 지속적으로 어쨌든 컨텐츠를 모으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들 더 키우기 위해서 국내 유력한 테크 기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조인트 벤처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보시면 지금 보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X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에서 큐레이션으로 가는 Y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비현실로 가는 G축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통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 대면 거래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첫 번째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온라인의 첫 번째 세대가 누구냐면 그게 홈쇼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홈쇼핑은 양서류와 같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그 사이 껴있는. 저희는 지금 온라인의 시장은 개인화와 큐레인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 세 번째 시장, 현실 시장에서 초현실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대면 거래하는 시장이 비대면 거래하는 시장으로 가지만 궁극적으로 초현실에서 대면 거래하는 이른바 메타 커머스의 시장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준비들을, 왜냐하면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의 강자였습니다. 그죠? 현실 대면 거래하는 시장에서는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굳이만 온라인으로 가면서 큐레이션으로 가면서 그 기회들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말하면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 6G의 그리고 메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초현실로 가는 이 시장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메타버스까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는 저 가짜 아니야? 사실 저거는 마케팅 단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시장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 이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이 시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시장에 발을 담그고 이 시장을 경험하고 이 시장에서 중요한 생태계의 리더가 아니라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